최후의 결혼을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보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걸 요즘 깨닫고 있는 거지. 또 일단 결혼 생활이라는 게 연애랑은 또 많은 차이가 있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런 게 당연한 거고. 자식도 있어. 더군다나 또 아이가 태어나면서 직업에 대한 기준도 좀 흔들리고 있고, 이전까지는 나 혼자만 챙기면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결혼과 출산 이게 이제 동시에 팍 단기간에 이제 벌어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요즘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그때. 그런 것들 이제 보면 연애, 내가 얘기했잖아. 직장 생활이 나중에 내 직업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 학습 과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잖아. 그 똑같이 연애 과정이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연애를 가능하면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보면서 가능하면 상대에 대해서 서로 많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냐. 내 것도 많이 보여줘야 하고,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결혼했더니 변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많이 보여줘야 하고 상대도 많이 내가 봐야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부분을 얼마나 변해야 할 것이냐, 그런 노력들. 지금 완벽한 상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런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나중에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하고도 맞출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이제 두 명만 보고도 조금 감을 잡히는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비슷한 스타일을 찾는구나 라는 거야. 얘가 안 변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 이제. 그래서 이 두 명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여성관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본인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뜻도 있어. 그래서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본인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게 두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본인이 변했을지 안 변했을지가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판단이 되거든. 이 두 사람은 좀 비슷해, 성향이. 완전 다른데요? 아니야, 내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네가 보는 부분은 다를 수 있어도 내가 볼 때 너라는 사람과 네가 만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네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건, 또 드러나는 행동들은 다르게 보일 수 있어. 근데 내가 느껴지는 느낌은 그 두 사람이 비슷해. 어떤 느낌인지 살짝 느껴지지만 비슷해. 그래서 세 번째가 누굴 만날지 그게 관건인데, 그건 네가 두 번째 사람하고 어느 정도 경험을 했고 네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세 번째가 달라질 거야. 이게 끝나면 다음 거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지난주에 그때 올렸던 것처럼 PLC를 할지, 처음엔 PLC를 할 생각을 했는데 PLC보다 한 단계 위에 걸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걸 해본 거야. 아까 자동차 말씀. 전기 자동차. 네. 전기 자동차를 하면 전기 자동차, 전기 비행기 이거를 같이 통합으로 할 수 있거든. 그거를 하면 어떨까 싶어. 이게 따로 그런 게 있나요?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공부할 만한 교재를 내가 좀 알아봐 놨고, 해외에서 지금 내가 구해놓은 게 좀 또 있어. 그거 두 가지. 또 영어 원서인가요? 아니, 일단은 처음부터 영어 원서로 하면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서. 부럽. Rotation of the rotor and the number of poles. 별도의 뭐 전기 동력을 쓰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작은 사이즈, 이 의자 사이즈만한 큰 그 정도 크기의 작은 소형 엔진을 하나 더 달고 다녀. 그게 이제 비행기로 치면 그게 APU지. 그 용도는 실용을 위함인가요? 아니면 종차 시에 다른 기계 장치들을 움직이기 위함인가요? 시동을 위한 것도 있고,
뭐 비행기랑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조 동력으로 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를 구동하는 데 쓰지는 않고 뭐 정체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뭐 내리고 올린다든지 추가 동력을 필요한 이런 상황일 때 있잖아. 전체가 그 더 큰 덩치가 움직일 때는 메인 엔진을 써서 움직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뭐 전기를 쓴다든지 에어를 쓴다든지 그건 에어가 많이 쓰이거든. 뭐 그다음에 뭐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걸 열고 닫는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할 때 보조 동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때 그 전기나 그 뭐 유압도 쓰거든. 유압, 공압, 그 전기 이걸 쓰기 위해서 16,000cc짜리를 돌릴 수가 없잖아. 낭비지. 그래서 그 소형 엔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주기되어 있는 항공기 실내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메인 엔진 두 개를 켜버리는 게 굉장히 큰 손해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 같은 개념으로 그것도 쓰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파워 팩터에서 apparent power와 effective power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 true power, 뭐 effective power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구분해? 피크치, 그러니까 예를 전압만 갖고 얘기를 하면 피크 전압 가지고 이게 이 전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RMS를 그래서 이제 수학이 나오는 거지. 루트가 나오고 나와야 되는데 수학 얘기는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사인파 형태로 계속 전압이 오르락내리락 변하고 있고 전류도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킬로볼트 암페어란 말이야. 그게 이제 통칭 전력이라고 하는, 전압만 높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전류랑 같이 관계를 맺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전압이 뭐 리드하기도 하고 렉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하에 따라 이게 변수가 생긴다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파워 팩터의 개념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파워 팩터의 개념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다라고 막 딱 정해놓은 그 이제 숫자적, 그러니까 수학적 기준이 과연 예를 들면 뭐 발전기가 하나 있어. 발전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 1kV 암페어짜리 발전기다. 그러면 오케이,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게 1kV 암페어구나. 그러면 1kV 암페어의 모터를 갖다 연결하면 무조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다. 메인 전원이 각 상별로 하나씩 나오고 이 상마다 구리 막대로 만든 버스가 존재해. 구리 막대를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각 창을 연결해 놓는 거야. 네. 여기서 이 구리 막대에서 각 시스템으로 서킷 브레이커를 연결해서 공급을 해주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니까 버스도 종류가 여러 개야. 각 제너레이터가 하나의 버스로만 가는 것도 아니야. 버스가 여러 가지로 가. 뭐 그렇다 보니까 뭐 비행기를 물리적으로 따지면 앞코 부분부터 뭐 중앙, 뭐 후미, 그다음에 좌우, 윙 뭐 다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메인선 하나가 와서 전방으로 하나 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2개 내지 4개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항공기 엔진마다 알터네이터가 하나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진이 2개 있는 비행기는 이제 그 시스템도 파워가 2개 있다고 보면 되고 4개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4개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각 발전기에서 나오는 이제 전원선이 굵은 게 나오겠지. 이게 나뉘어서 뭐 앞코로도 하나 가고 이제 앞에 전방 장비실 예를 들어서 앞코로 가면 거기서 이제 버스 하나를 만들어서 그쪽 시스템에서 따 쓰고 하나는 중앙으로 오고 하나는 후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발전기에서 연결되는 버스가 여러 개가 나뉘고 그 버스들이 각각 그러면 뭐 전방 무슨 버스, 이것도 이제 교류 버스가 있고 직류 버스가 있는 거야. 배터리에서 나오는 버스도 또 있어. 그러니까 교류 버스, 직류 버스, 전방, 후방, 뭐 좌우 이렇게 해서 버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야. 최종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전 전원이 모여 있는 곳, 이걸 버스라고 하면 돼. 그러면 CST가 항상 400rpm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엔진 그리고 또 이륙 할 때나 그치. 할 때 엔진 구동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내가 시동을 걸어서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는 RPM이 낮잖아. 그쵸. 차도 똑같아. 항공기도 똑같고.
그 상태에서도 400Hz가 나와야 되고, 이륙할 때, 최대 RPM을 쓸 때도 400Hz가 나와야 하고, 순항할 때도 400Hz가 나와야 해. 그러니까 계속 엔진 RPM과 상관없이 변속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CSD.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장비를 걸어놓고 엔진을 실제로 작동시켜서 아이들 상태에서 400Hz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주파수만 보는 게 아니라 RPM도 같이 봐야 돼. 엔진 RPM 얼마일 때 얘가 몇 헤르츠가 나오는지. 쭉 올렸을 때, 쭉 올려서 얼마, 쭉 올려서 얼마, 쭉 올려서 얼마, 이렇게. 그래서 몇 퍼센트 왔을 때 변속이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 CSD가 엔진 RPM 얼마에서 변속되는지까지, 또 그게 올라갈 때 변속과 내려올 때 변속이 다르거든? 이것도 히스테시스도 곡선으로 표시가 돼. 올라갈 때 변속되는 타이밍, 내려올 때 변속되는 타이밍이 달라. 이걸 다 이 장비로 할 수 있어. 아니 테스트 스탠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기계가 못해. 사람이 해야 돼. RPM을 내가 조절을 해가면서 봐야 되거든. 이쯤에서 변속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왜냐면 이게 주파수가 떨어져야 되거든. 그쵸. 안 떨어지면, 뭐가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좀 더 올렸는데 이걸 내가 했었어. 실제로. 내가 실제로 좌석에 올라가서 장비 갖다 꽂아놓고, 장비를 보면서 내가 슬롯을 움직이면서 RPM 계기 보고, 주파수 보고, 확인을 내가 직접 했던 일을 했다고. 이제 스탠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좀 장비 개념으로 봐야 돼. 어디다 설치되어 있는 장비 그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걸 써본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항공기 발전기만 내가 테스트하겠다 그럼 발전기만 떼다가 테스트 스탠드에다 걸어서, 테스트 스탠드는 전기로, 모터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전기를 공급해서 모터로 발전기를 돌려서 거기서 나온 출력을 검사하게끔 되어 있는 스탠드가 있어.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CSD에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CSD에. 그러니까 CSD도 떼다가 거기다 연결해서 같이 돌릴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엔진의 RPM 역할만 모터가 해주는 거니까. 그치? 원래 발전기만 떼다가 거기다 연결을 해도 되고 CSD까지 같이 연결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장비야. 그러니까 모터를 이용해서 이 항공기 RPM하고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변속을 제대로 하는지, 변속되는 타이밍을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그에 따라서 발전기까지 같이 검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스탠드고 이게 장비가 좀 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냥 벤틸레이션이 필요한 게 뭐니, 발전기는 냉각시켜야 되는 데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에어블로어가 있어. 그래서 밖에서 냉각 공기가 집어넣어서 발전기를 통해서 계속 공급을 시켜주는 블로워. 일종의 팬이야, 팬. 공랭 정신을. 공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공냉이 아니라 이제 윤행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오일 쿨러도 필요한 거고, 뭐 당연히 미터 필요하지. 스위치나 뭐 인테그럴 파트 테스트 스탠드 이건 당연히 장비의 일부로 봐야 되겠지. 근데 그게 일반적인 개발 과정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것도 똑같아. 옛날에는 다 부품이 세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당신들이 수리하세요라고 딱 그 권한을 임해주고 그것도 다 계약을 했는데, 최근은 이게 덩어리로 이제 하나로 막 만들어져 나오니까 괜히 건드리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뭐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한테 보내. 계약상에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 비행기든 자동차든 운용을 하는 이제 업체에서는 정비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을 뜯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비사들이 자기 이제 기술이 좀 성장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작사, 요즘 같은 경우엔 제작사에서 근무해보는 경험도 좀 필요하지. 그러니까 안을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기술 이전이 승인이 잘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랜딩 기어 그때 말씀드렸. 예전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사다가 내가 뜯어보고 운용을 해보면서 내가 거기서 카피를 해갈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뜯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안 돼. 벗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도 리드하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도 다행이기는 한데 누가 다른 기업에서 혹은 다른 국가에서 베끼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니까 대학 관계 상황 그렇긴 한데 어찌 보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볼 때는 발전하기 점점 힘든 시대가 돼버린 거죠. 아날로그 시대 때는 충분히 베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거든. 베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력에 대한 격차가 국가별로 좀 더 심해질 거야.